예, 미국 대선이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 혹은 바이든의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서 미국 정책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지금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국내 증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월 3일이에요.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선거 결과를 두고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관련 영향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상 유지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친기업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는 현상 유지로 대선이 마무리되면 주식시장이 안도하면서 3에서 5%가량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중국과 마찰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두 번째 시나리오인 블루웨이브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세 인상이나 규제 강화 등을 둘러싼 우려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에 우호적이라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부문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한 7에서 8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긍정적 흐름 그리고 인프라 수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하원을 각각 차지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에 대해 미국 월가의 자산운용사 하이타워 어드바이저스는 바이든이 집권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통상 정책은 예측이 가능해지되 트럼프가 이미 시행했던 규제 완화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서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바이든이 추진하려는 경기 부양책이나 통상 정책이 공화당에 의해서 번번이 막힐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소영 기자가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첫 번째는 현상 유지,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이 공화당이고 하원은 민주당, 그리고 네. 블루웨이브는 상하원이 모두 민주당이면서 바이든이 집권, 그리고 네. 마지막은 바이든이 집권하는 대통령만 바뀌는 상하원은 공화당 민주당인 상황인 거잖아요. 네. 미국 쪽을 이에 따라서 살펴봤으니까 국내 주식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B증권 하인환 연구원,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이 좀 수고해 주셨다고 들었고요. 시나리오별 국내 시장 반응 이제 살펴주시죠. 네,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해서는 KB증권의 하윤한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하 연구원님께서는 바이든이 집권하게 될 경우 경기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금융주, 내수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요. 특히 이 같은 흐름을 위해서는 바이든이 집권할 때 상하원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코멘트 들어보시죠. 하원, 상원, 그리고 이제 행정부까지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게 될 경우에 정책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통과에 계속해서 노이즈가 생길 수도 있고 다른 또 정책들의 통과 기대감도 낮춰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시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트럼프가 집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4년처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이 바이든의 집권을 전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인한 연구원님 이야기 더 들어보시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 없이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봐왔던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국내 증시의 흐름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하는 흐름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상승한 거에 동반해서 금융주가 상승했거나 또는 친환경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했거나 이런 흐름들이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흐름에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당선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님의 코멘트입니다.
일단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선 일정 11월 3일에 가까워질수록 누가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은 좀 흔들릴 수 있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시장이 출렁일 수 있고,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트럼프의 대선 불복 그리고 재검표 요청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증세, 그리고 IT 기업 규제 강화라는 아직까지는 반영되지 않은 불확실성들이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그리고 바이든이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시장의 투자 심리나 수급을 좀 흔들 수 있을 만한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영구 회원님께서는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코멘트도 주셨는데요. 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나 바이든 모두 결국 경기 회복 추세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 정치적 이벤트가 국내 주식시장 혹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셨습니다. 특히 바이든이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꽤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코멘트 들어보시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바이든이 증세라든지 IT 기업 규제 강화 이슈 또한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나가고 경기가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회복된 뒤에 입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기업 규제나 증세의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는 비중 확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 추세 또는 변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지금은 이제 승자가 있는 경우를 저희가 가정을 해본 것이고요. 이게 혹자는 승자가 정해지지 않는 시나리오 얘기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승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먼저 트럼프가 대선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자 모두가 과반 득표에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불가피하게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내용 KB증권의 하인원 연구원님께서 코멘트 주셨습니다. 선거 결과가 애매하게 나올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대선 불복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2000년 사례를 참고할 수 있거든요. 2000년에 플로리다주에서 표차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노이즈가 있었고 결국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데 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때 사례를 참고해 보면 S&P 500 지수가 4영업일 만에 5.6% 급락한 사례가 있거든요.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당시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대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기적인 충격은 당시 정도 5% 정도의 조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하던가요? 네, 최근에 이제 국내 주식시장이 추가 부양책 여부나 미국 대선 여부와 관련해서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그쵸.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대선을 앞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을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나 주식이나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국면을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신 뒤에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2300선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때 비중 확대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정시 매수 전략의 관점으로 좀 대응 전략을 펼쳐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각각 어떤 섹터를 우선순위에 두는지 좋은지에 대한 전략도 같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철강 이런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주도 업종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도 업종은 구조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2차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수출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조정폭이 커진다, 단기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터넷 2차전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접종의 비중을 늘리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누가 나는지에 따라서 우선순위 아니면 비중을 조금 더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IT 기업 주재에 대한 불안정함들이 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반도체 업종이 좀 더 우호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 바이든이 될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주력을 굉장히 정책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뭐 다수의 현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조 바이든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난 대선 당시처럼 트럼프 대통령 또 한 번의 역전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